안녕하세요. 요술일본입니다. 2024년 3월 6일 수요일입니다. 넘버원 엔비디아를 지금 사도 될까요?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TQQ 50급을 XXL 46불에 마감하였습니다. 서비스 PMI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연관 있는 지출 비용 감소는 금리 인하 심리를 상승시켰습니다. 전체 지수는 모두 하락했고요. 그 중에 테슬라, 애플이 큰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중국과 관련 있는 기업들은 좋지 못한 상황 같습니다. 10년물 금리가 4.3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제는 4.15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4.3이 되면은 이때부터 어느 정도 하락할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파월은 증언은 아무래도 큰 이슈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대한 피하려고 할 듯 한 것 같습니다. AMD의 대중 수출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 상무부에서 라이센스 받으라고 했는데요. 엔비디아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이 아니어도 엔비디아, AMD는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은 AI 테마로 가는 장입니다. 엔비디아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AMD도 3%가량 하락을 했지만 결국은 말아 올리면서 0.1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거는 마소, 애플, 메타, 아마존, 테슬라가 이렇게 하락의 큰 폭을 보였다는 게 안 좋아 보이고요. 구글은 이제 하락폭을 조금 줄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브로드컴이 실적이 금요일 날 새벽에 발표를 합니다. 결국 실적에 따라서 반도체 주식의 방향은 또 달라질 듯 합니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반도체를 아무래도 좀 좋아하고 반도체가 좀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어떻게 발표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발표 후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어느 정도 조금 처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지만 결국은 발표를 보고 들어가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브로드컴이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도 여전히 74에 있습니다. 조정이 시작할지 아니면 더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조정이 온다면 현금으로 반도체 섹터를 집중 매수할 생각이고요. 아니면 지금 가진 물량을 보유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콜 옵션도 지금 아직도 매수가 상당히 괜찮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약간의 매도 쪽으로 올라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이 상황에서 계속 행보를 한다면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나스닥 100을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21선 이렇게 터치할 때마다 항상 좋은 매수 시그널이 되었습니다. 이때마다 지금도 21선 어느 정도 터치한다면 괜찮은 매수 시그널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가기는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더라도 소량으로 들어가시는 거 괜찮고요. 비중을 실어서 들어가는 거는 큰 저점과 하락이 있어야 될 듯 합니다. S&P 500도 21선 터치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21선 터치할 때마다 좋은 매수 찬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1선만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20일까지 내려온다면 한번 매수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비중을 크게 실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RSI가 지금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게 가장 나스닥 종합에는 안 좋은 모습입니다. 지금 고점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저점이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하락 또는 조정이 올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변동폭이 상당히 큰 TQQQ입니다. 지금 21선 이하로 왔기 때문에 매수하기에는 분할 매수는 괜찮아 보이지만 장기적 단기적 대응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하면 어느 정도 먹을 게 있겠지만 만약에 장기적으로 오신다면 크게 하락했을 때 들어가야지만 먹을 게 큰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 잘 유념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술은 5일선을 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못해도 10일 또는 20일선까지는 내려와야 어느 정도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들어갈 수 있을 듯 합니다. 테슬라는 다시 하락 채널로 지금 가고 있는 듯 합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바닥을 다시 이렇게 보이면서 뭔가 올라갈 만한 찬스를 만들 때 여러분들 좀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제가 관심 가져야 될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지금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에서 바닥 다지기 할 때 그리고 상승할 때 들어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애플입니다. 마소는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매수하기 괜찮은 자리라는 것이죠. 마서를 못 담으셨다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 해보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보수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하락시마다 매수를 하신다. 이렇게 음봉이 뜰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적립식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이럴 때 조금 하락시에 조금 더 비중을 한 주 사셨다면 두 주 정도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BNKU는 지금 저희가 21불, 22불 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를 좀 했죠. 여기서 했지만 아직도 남은 물량을 가지고 가기는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뭐 수량을 늘리는 것도 불타기를 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 많은 물량만 아니라면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AMD의 초반 하락에도 엔비디아는 마지막에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강은 지금 엔비디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지금 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립식으로 계속 매수를 해보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매일 같이 매수를 한다면 결국에는 평균점은 낮아질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 단가가 비싸서 매수를 못 하시는 분들은 NVDL 2배짜리 종목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NVDL은 지금 150불에 저희가 매수를 들어갔죠. 그때 들어갈 때도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전혀 비싸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좌를 가지고 매수를 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적립식으로 매일 한 주씩 이렇게 매수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뭔가 조정이나 하락이 온다 그러면 그때는 뭐 2주 또는 3주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신다면 엔비디아도 안정적으로 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